안녕하십니까. 시골밥장사입니다. 오늘은 또 책 한 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뭐냐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롤모델.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럴 의도로 만든 책은 아니겠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만약 실패를 했을 때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시 가는 그 여정, 이분이 그 했던 그대로 따라 하면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건축학개론 영화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대사들도 다 생각나고 그 장면이 다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봤는데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거의 읽고 나서 보고 나서 오래된 동화책을 한번 다시 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자, 이 책은 다 보고 나면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삶의 드라마틱한 그 위아래가 있어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다시 또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그런 과정들이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우선 이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 켈리 최거든요. 요건 한번 지은이 소개를 한번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유럽 10개국에서 매장이 며칠에 한 개씩 만들어지고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현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수년 전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회사 켈리델리는 2017년 현재 유럽 10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행복을 1순위로 삼고 이를 기업 문화에도 적용하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 고객, 나아가 전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늘 고민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잠깐 소개도 나왔지만 이 켈리체 이분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중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와이셔츠 공장에 가서 야간으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쪽 분야에 자기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최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을 가야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또 그쪽 관련 학원 학교를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더 인류는 프랑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프랑스로 혼자 혈혈단신 가서 그 패션 그쪽을 공부를 하긴 한 거예요. 그 하던 와중에 가까운 그 지인이 자기 사업 전시 기획 그런 일이었다는데 그 일을 좀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분명 뭔가 최선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었기는 한 것 같아요. 용기도 있었고. 그 프랑스 가서 그 일도 잘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전시 기획 일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거의 한 10억 대의 빚을 지고 나이는 40대 초반, 또 장소는 프랑스 파리, 여러모로 여자 혼자 혈혈단신이고 여러모로 정말 완전 바닥에 처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10억까지 빚을 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일이죠. 머나먼 타국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제기를 한 거예요. 켈리델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소개시켜 드렸듯이 엄청난 회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 2년간 심하게 진짜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망했는데 잘 나가던 자기의 그 모습을 알던 후배가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가서 만났대요. 근데 얘기하는 내내 저 커피값을 누가 낼까? 그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를 보내고 커피값 누가 냈겠어요? 못 냈대요. 계속 그냥 문기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후배가 내고 걸어가면서 그 센강 다리 위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 깊은 그 상념에 빠졌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재기의 생각을 죽기보다는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기를 하게 된 건데, 요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났느냐? 첫 번째,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천안 그 마실 박루진 대표님도 마라톤을 했거든요.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이분도 물 한 병 가지고 저렇게 걷기를 시작했대요. 이 걷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육체는 정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긍정의 기운이 솟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한 것이 바로 걷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면요, 일단 체력적으로 걷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 체력이 길러져야 뭘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실패 분석을 했대요. 내가 왜 망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해본 결과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자만심이었다는 거, 또 경험 부족이었다는 거, 또 공부 부족이었다는 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석했어요. 이렇게 나는 왜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한 거죠. 자, 그렇다면 냉철하게 자기 분석을 해본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망한 지금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봤더니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집은 있고 차가 있고 또 3개국어를 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집을 민박을 놓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이제 뭔가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독서를 했어요. 공부 부족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이제 판단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권 읽기에 도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독서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책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 공부를 위한 책 100권 리스트.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거예요. 원래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잘 못 읽었대요. 우리 장사하거나 하는 사람들 책 안 읽잖아요. 이분 난독증이 있고 자기가 실패한 자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독서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싶어서 관련 책들을 읽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관련 분야의 책을 100권 읽는 것은 하나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어떤 음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련 서적 100권을 읽었으면 그런 대학교를 나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리스트, 일단 100권 중에 경영 장사 공부를 위한 책 25권에서 쭉 나오는데 쭉 읽은 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전산 이야기, 상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라는 분이 진 거고요. 왜 일하는가? 제가 유튜브 방송한 것도 있죠. 이나머리 가주, 또 장사의 신, 쭉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생각의 비밀, 이런 책들, 정말 장사에 정말 필요한 책들 뿐만 아니고 자기 관리를 위한 책 22권,
리더십 공부를 위한 책, 사람 공부를 위한 책, 뭐 세상 공부를 위한 책 쭉 해서 한 100권 정도 나열해 놨어요. 나중에 이 책을 뭐 빌려보거나 사서 보신다면 이 책을 쭉 리스트 중에 선별해서 자기가 한번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번째가 독서였고요. 제가 지금 제2의 로드맵을 제가 나름대로 편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독서까지 한 다음에 뭘 했냐? 시장조사. 마켓을 말해요. 마켓 직원보다 더 많이 자기가 가서 시장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이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마켓에 한 식품 영역으로 들어가서 초밥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켓을 계속 가서 한 2년간을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준비 기간이 한 2년이나 됩니다. 우리가 뭐 장사 한번 하려면 뭐 프랜차이즈 몇 가지 보고 몇 가지 전화하고 주위 사람 몇 가지 물어보고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2년간을 이렇게 계속 마켓 가서 사람 동선은 어떻게 나오고 만약 판다면 이렇게 해서 꾸며야 될 거며 계속 그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거의 직원처럼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대요. 이게 이제 시장조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멘토를 찾은 거예요. 뭐 멘토가 초밥의 명인 뭐 야마모토 선생님이라고 있었대요. 그분을 막 삼고초려하듯이 쫓아가서 계속 그 도움을 청한 거예요. 같이 한번 세계 최고의 초밥을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이분이 뭐 진짜 콧방귀도 안 꼈지만 그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도움을 주기로 해서 했고, 또 경영 쪽에서는 독서로 알게 된 그 김승호 CEO 있죠. 생각의 비밀의 저자이기도 하고 스노우폭스 그 회장님이에요. 이분한테 이메일로 해서 경영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직접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분한테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글로벌 세계적인 체인으로서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맥도날드 CEO였던 드니 하네칸이라는 분이래요. 뭐 이분 또 찾아가서 이분도 또 멘토로 모시고 지속적인 경영에 대한 그 도움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멘토를 찾은 거. 저 역시 뭐 시골 밥 장사도 이 냉면 쪽은 뭐 정말 몇 차례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계신 우리 조선면허 회장님, 김기영 회장님한테 이걸 배웠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고 멘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멘토의 중요성, 이분은 그걸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 실천. 체력도 길렀죠. 뭐 독서도 했죠. 뭐 시장조사도 했죠. 멘토도 찾았죠. 제가 보니까 이제 시사라고 표시하는데 뭐 프랑스의 세계적인 유통회사 하면 뭐 까르푸겠죠. 거기에 이제 사업 제안서를 낸 거예요. 그게 또 우여곡절 끝에 채택이 돼서 거기에 한 식품부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700여 개 매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뭐 나 돈이 없다, 나이가 많다, 나는 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빚이 많다, 나 여자다, 이런 것들, 이런 편견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낸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다 했고 나 같은 입장에, 그런 입장에서 켈리체가 했는데 당신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읽어드리면서 이 책 리뷰를 마칠게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꿈과 관련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인 꿈, 부모님을 위한 꿈, 남편을 위한 꿈, 딸을 위한 꿈, 회사를 위한 꿈, 직원들을 위한 꿈, 친구를 위한 꿈, 세상을 위한 꿈을 적고 늘 가까운 곳에 두고 본다. 그리고 이 중에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꿈을 다시 써넣는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기적과 만날 자격이 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는 당신만의 미라클 여정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행운을 빈다. 행운을 빈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꿈을,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적었어요. 제 작은 그 노트에다도 적어놓고, 작은 그 매일 갖고 다니는 종이에다도 적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내가 적고는 다녔는데, 이 책을 읽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1년간의 노트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분의 멘토이신 김승호 CEO도 얘기를 해요. 적어야 된다. 적어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요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굉장히 멋진 책이에요. 정말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이분의 재기의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한번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 말씀대로 꿈을 적고 한번 이루도록 노력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2022년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